우리 아이 시력이 학교에서 1.0, 1.0이 나왔대요. 부모님들이 안심하셔도 될까요? 불과 몇 달 뒤 근시가 급격히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분당학과 대표원장 김민규입니다. 제가 간단한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우리 아이 시력이 1.0이라고 했어요, 학교에서. 그러면은 우리 부모님들이 안심해도 될까요? 정답은 틀릴 수 있다입니다. 현재 1.0이 잘 보인다고 해서 앞으로도 1.0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원시 예비력입니다. 원시 예비력이 부족하거나 안축장이 빠르게 자라나고 있다면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근시가 빠르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두 눈 중에서 근시가 진행된 눈은 어느 쪽일까요? 정답은 눈 길이가 뒤로 더 길어진 눈입니다. 근시는 단순히 시력이 떨어지는 질환이 아니라 눈 길이가 길어지는 변화입니다. 안축장이 빠르게 길어지면 초점이 망막의 앞에 맺히게 돼서 초점이 흐려지게 되고 아이들이 사물을 잘 못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눈 길이가 왜 길어질까요? 눈 길이 성장은 몸이 자람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같이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부모님의 근시 유전자가 70-80% 정도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20-30%는 환경적인 요인도 작용을 하게 됩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책을 장시간 본다거나 태블릿 PC를 많이 본다거나 핸드폰을 자주 보는 경우에는 근시 자극이 많이 가해지기 때문에 눈에 힘을 자꾸 주게 되고 그렇게 되면 눈 길이가 빨리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개념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나오는 게 원시 예비력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원시 예비력은 한마디로 우리 아이들의 시력 저금통입니다. 원래 아이들이 이렇게 어렸을 때는 눈이 대부분 짧기 때문에 원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원시 예비력이라고 하는데요. 즉 시력 저금통의 저금량이 충분하다면 성장하면서 조금씩 사용해도 상관이 없겠죠. 하지만 그 저금통이 고갈이 되어버린다면 그때부터 근시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분당학과 근시 클리닉은 단순히 안경 도수를 맞추는 검사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의 현재 눈 상태를 파악을 하고 미래에 어떤 도수로 나아갈지 위험성은 없는지를 파악하는 중요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 검사가 바로 원시 예비력 검사가 되겠습니다. 원시 예비력은 현재 눈 상태를 파악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안축장의 길이입니다. 안축장의 길이는 근시 진행 정도를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되겠습니다. 분당학과의 마이오피아 마스터 장비를 활용해서 소수점 2채짜리까지 정확하게 눈의 안축장 길이를 측정합니다. 그럼 이와 관련해서 분당학과에 내어난 실제 환아들의 임상 케이스를 한번 보실까요? 짠!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9세 환아가 되겠고요. 내원했을 당시에 눈 길이가 오른쪽 24.36, 왼쪽은 24.16mm입니다. 현재 굴절 값은 마이너스 3.25, 왼쪽은 마이너스 3.0을 보이고 있고 다른 또래 애들에 비해서 눈 나쁜 걸로 따졌을 때 상위 90%라는 얘기예요. 다른 아이들의 눈 길이 평균보다 길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환아는 안경을 껴도 1.0이 안 나오는 약시를 동반하고 있었어요. 이런 케이스의 경우에는 일단 안경을 먼저 씌우고 1.0을 달성한 이후에 아트로핀 안약 치료를 고려하거나 드림 렌즈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친구가 방치된다고 한다면 성인이 되었을 때 약 마이너스 8디옵터의 고도 근시가 예상이 됩니다. 즉 이 친구는 굉장히 적극적인 근시 억제 치료가 필요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다음 환아는 6세 양안 근시가 있는 환아가 되겠고요. 눈 길이는 오른쪽 23.66, 왼쪽 23.60mm입니다. 0.06mm 차이로 양쪽 눈의 길이 차이가 거의 없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구면 굴절력이 마이너스 1.75디옵터, 양쪽 눈이 똑같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는 결론적으로 75%에 해당이 되어서 드림 렌즈를 착용한 뒤에
나은 시력 1.0이 잘 나왔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드림 렌즈를 끼고 1.0이 나오지만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관리하지 않으면 성인이 되었을 때 마이너스 8디옵터 정도의 고도 근시가 예상이 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드림 렌즈를 끼고 있다가도 눈 길이가 길어지는 양상을 보인다고 한다면 저농도 아트로핀 치료를 추가로 해서 병용요법을 고려해야 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다음 케이스는 원시 예비력을 보여주고 싶어서 준비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좌측에 있는 결과는 7세 화나이고 우측은 9세 화나의 눈 길이가 되겠는데요. 두 화나 모두 눈 길이는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좌우의 차이는 없고요. 다만 7세 화나의 경우에는 눈 길이가 다른 또래들에 비해서 5%일 미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눈 길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굉장히 짧은 거예요. 원시 예비력이 많이 있다는 뜻이죠. 반면에 9세 화나는 눈 길이가 다른 또래들에 비해서 75%일에 해당이 돼요. 평균보다 길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대로 내버려 뒀을 경우에는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마이너스 3디옵터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즉, 고도근시는 아니지만 그래도 또래들보다 눈 길이가 긴 거는 사실이고 원시 예비력이 고갈되어 가는 상태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9세 화나의 경우에는 근시 억제 치료를 시작해야 되는 케이스가 되겠고 7세 화나의 경우에는 아직은 원시 예비력이 있고 눈 길이도 또래 아이들에 비해서 짧기 때문에 경과 관찰만 하면 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아이에게 다음 3가지 항목 중에 몇 가지가 해당이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부모님 중에 고도근시가 있다. 두 번째, 만 8세 이전에 근시가 진행이 됐다. 세 번째, 하루 야외 활동이 1시간 미만이다. 위 3가지 중에서 2가지 이상 해당이 된다면 현재 시력이 잘 나오더라 하더라도 향후에 근시가 빠르게 진행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정확한 정밀 검사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분당학과에서 근시가 확인이 되었을 때 근시를 억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드림 렌즈. 두 번째, 아트로핀. 세 번째, 기능성 안경. 드림 렌즈는 흔히들 많이 알고 계시는 렌즈인데요. 자는 동안 각막 표면을 눌러서 굴절력을 변화시키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황반부에 초점이 정확히 맺히게 함으로써 시력 교정 효과를 보이면서도 근시 진행을 억제하는 원리의 렌즈가 되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촬영했던 드림 렌즈 편을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농도 아트로핀은 전 세계적으로 연구가 많이 된 약제가 되겠는데요. 아트로핀은 산동제가 되겠습니다. 특히나 0.01%에서 0.05% 정도의 저농도 아트로핀 치료가 눈 길이 성장을 억제하고 근시 진행을 줄여준다는 임상 결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농도 아트로핀은 주로 자기 전에 한 방울 눈 안에 점안하게 되고 아이의 눈 상태에 따라서 점안되는 아트로핀의 농도는 처방하는 안과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점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능성 안경입니다. 기능성 안경은 크게 2가지 정도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딤스와 홀츠 안경이 있겠습니다. 딤스와 홀츠는 렌즈 자체 이름이 아니라 근시 진행 억제 메커니즘을 뜻하는 것입니다. 딤스나 홀츠 기술이 적용된 렌즈를 안경을 맞춰서 쓰게 되면 근시 진행이 억제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런 렌즈는 해당 렌즈를 취급하는 안경점에서 맞추셔야 하는 점이 있겠습니다. 분당 안과에서는 검사 결과와 아이의 생활 패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가장 최적의 치료 방법을 제안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몇 세부터 몇 세 정도까지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나요? 만 4세부터 최소 만 15세까지는 관리를 해야 되고 근시 치료를 시작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관찰을 해야 되는데 치료 효과가 부족하다고 생각될 때는 스텝업, 단일요법이 아니라 병용요법이 들어가야 된다는 뜻이고 최소 3개월에 한 번씩은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아이가 안약을 넣기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처방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자의 중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런 아트로핀 치료 효과에 대해서 리바운드 효과가 있습니다. 다이어트로 따지면 요요 현상이 오듯이 아트로핀을 저만하다가 중단하게 되면 눈이 더 급격히 나빠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농도를 내려서도 유지가 되는 경우에는 차츰차츰 줄여 나가줘야 이런 리바운드 효과를 최소화할 수가 있고 안과 의사가 제시하는 테이퍼링 프로토콜을 잘 따라 주셔야 되겠습니다.
성장기 아이들의 눈 건강은 성인이 되었을 때 눈 건강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평생 시력을 좌우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재의 눈 상태가 좋다고 해서 3개월, 6개월, 1년 뒤에도 좋으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첨단 장비를 통해서 원시 예비력을 평가하고 향후에 나타날 수 있는 위험성을 미리 파악을 해서 선제적으로 근시 억제를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우리 아이의 시력이 걱정되고 부모님이 근시가 있어서 우리 아이가 근시가 생길 걸로 예상이 된다면 분당안과에 내원하셔서 원시 예비력을 확인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우리 아이의 맑은 눈, 분당안과 소아근시 클리닉이 함께 하겠습니다. 분당이 혼훈박사 애니메이션도 많이 시청해주세요.